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강조하며 새해 첫 거래일 증시에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2024년 첫 거래일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1% 이상 급등을 해주면서 870선 회복을 했는데요. 올해 주도주로 예고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특히 좋았죠. 네,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8만 원에 바짝 다가섰고요. 온디바이스 AI, CXL 등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들의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는 12일 합병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이 14% 급등한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표주를 중심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024년 왕좌 경쟁을 예고한 주도 섹터로 수급이 쏠린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가 3년 만에 최대 실적으로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2024년 새해 한국 수출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기지 개편 반도체 올해 수출 책임진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3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연속 한국의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감산과 가격 인상을 계기로 시장 정상화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해줬죠. 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 도장 찍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네오셈을 중심으로 CXL 관련주가 날아올랐고요. 제주 반도체, 심텍 등 온 디바이스 AI주도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DB하이텍은 지배구조를 압박하던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 매각 소식에 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학회 빅딜 이슈 K바이오 잭팟 나오납니다. 다가오는 8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죠. 과거 이 행사에서 주요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을 알린 바가 있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제약바이오의 빅딜 이벤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에너지도 아주 좋았죠. 네, 맞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란히 메인 트랙 발표에 나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동반 상승에 성공했고요. 참여 기업의 이름을 올린 SK바이오팜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박세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등도 좋은 에너지로 마감을 했는데요. 청룡의 해, 왕자를 차지할 주도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별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네오셈, DB하이텍,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기지 개편 반도체 올해 수출 책임진답니다. 지난 12월 반도체 수출이 1년 3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 정상화에 지금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사실 주가는 정상화에 앞서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업황 회복 속도와 주가 상승 속도, 어느 정도의 시차를 맞추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될지 장시영 차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2022년 2분기부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 디램 쪽 업황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메모리 쪽의 업황은 반등에 이제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반등 중인 상황이고요.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불황 속에서도 AI라든지 또 HBM이라는 모멘텀이 반도체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어냈고, 현재는 유례 없는 감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의 저점을 확인한 구매자들이 좀 빠르게 이제 이 재고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공급자 우위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메모리 판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재고 일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8일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13일 정도로 나온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업종 내 주가의 상승 그리고 시장의 업황 반등 속도는 더욱더 좀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어떤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적극적인 어떤 매수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 가운데서 CXL 관련주가 단연 돋보였는데 새로운 디램 규격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HBM을 이을 차기 주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업체들을 좀 선점을 해서 CXL의 상용화 스토리 좀 따라가 봐야 될까요? 사실 반도체 테마로 온디바이스, CXL, 칩렛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비교적 최근 이 칩렛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시장 규모가 이제 CXL의 10배 규모인 200조까지도 언급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CXL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내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메모리를 대용량으로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하드웨어가 갖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나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CXL 선점을 위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인텔 5세대 CPU 출시를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CXL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또 관련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업체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테마 관련주라고 한다면 엑시콘,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오킨스전자, YIK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있겠는데요. 최근엔 조금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이제 오킨스전자랑 네오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돈 이야기 중에 외부에서 자유롭게 본격적인 메모리 풀링이 가능한 것은 이 3레벨 정도이거든요. 현재 인텔과 AMD는 이제 2레벨 지원, CPU도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텔의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시에라 포레스트 CPU가 2.0 버전, 그러니까 이 버전을 지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과중에 3레벨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HBM의 경우에도 현재 시장의 15%만 먹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좀 이제 손절 라인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잡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오늘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도 사실은 급등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케이스들을 좀 바라봤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하루 단위로 또는 짧게 단기 단위로 거래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손절 라인을 조금 명확하게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왕좌의 복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의 네오셈과 DB하이텍 올려보고 두 분의 사인 들어볼 텐데요.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했는데 지금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 DB하이텍은 지금 스탑이 나왔습니다. 자, 네오셈부터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멋지게 날아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좀 강한 에너지를 보여줬는데 장시영 차장께 네오셈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CXL 장비를 상용화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미 좀 상용화를 했고 더불어서 기존의 SSD 검사 장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뚜렷한 상황이고 실적 상승 모멘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은 100억대 미만 한 70에서 8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0억 이상 달성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가총액 5천억 수준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고사인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오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CXL의 대장주로 부상을 하면서 제2의 한미반도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CXL 분야에서 타 업체에 대비했을 때 네오셈은 어떤 점이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존 SSD 검사 장비 쪽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의 거래처란 점이 이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SSD 검사 장비만 하더라도 기존 끈끈하게 거래하던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말고도 이제 품질
품질 검사를 좀 하게 되면서 또 거래 등록도 이 네오셈을 기준으로 맞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이 품질로 거래를 뚫을 정도로 SSD 5세대 테스트 장비에 기술력이 있다는 점도 이미 이제 검증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나 호환성 문제에 채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또 세계 최초로 CXL 디램 테스터 세계 최초 상용화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연여기에 가시면 또 나와 있거든요. 또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경쟁력을 갖춘 네오셈이 향후 본격적인 주문을 받아가지 않을까 시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뭐 SSD 장비 쪽 6세대 파트 쪽에서는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CXL 말고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게 되고요. 뭐 향후 어드반 테스트라고 하는 기업과 테라다임과 함께 이 글로벌 시장을 나눠먹는 구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네오셈은 좀 그런 성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오셈이 현재 그 수주 추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사 현황은 좀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차장님께서도 올해 좀 한 단계 레벨업된 성장세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작년 말 수주 잔고는 한 1,2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SSD 관련된 장비들이고요. 이 중에 890억 정도가 고객사 한 곳에서 나왔는데 마이크론이라는 이 마이크론이 유력하다는 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비밀 유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마이크론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도 50억 규모 장비를 공급을 했죠. 그래서 2년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CXL 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50억 장비 수주를 SSD로 하고 나서 나중에 CXL이 좀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쪽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라기보다는 이제 대중화가 된다 한다면 네오셈이 검사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죠. 이 밖에도 인텔이라든지 하웨이와도 좀 거래 중이 있고요. 추가 수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현재 알려지고 있는 CXL 관련 장비 수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네. CXL 같은 경우는 CPU나 GPU 단에서 CXL 2.0을 지원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올해 말 정도에 이제 관련된 CPU 2.0, CXL 2.0을 지원한 CPU를 좀 제공할 예정인데 네. 삼성은 사실은 이 관련해서 빠르게 HBM이 좀 늦었기 때문에 고객사를 좀 선점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성급하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주가가 오르는 거는 테마라든지 모멘텀이 불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오셈이 이제 지금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수익권으로 시작하는 지금 기분 좋은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자 그럼 기대치를 저희가 어떻게 두고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강석훈 PB께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 CXL 측면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짧게 대응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에 한번 지난달 중순에도 이 네오셈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키스전자 다음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힘이 세지면 한동안 좀 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란 사인을 드렸지만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 좀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고 사실 거래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란 시그널을 드렸지만은 보유자의 입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DB 하이텍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분 지분 매각이 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뭐 지분 매각과 더불어서 주도 환원 정책이라든지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 자체는 사실은 KCGI가 좀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격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얻어낸 것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DB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10%에서 20%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자사주 비중도 15%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도 2030년까지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좀 투입하기로 하면서 신사업 등에서 매출 1조 원 그리고 1조 원에서 4조 원까지 시가총액을 6조까지 좀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 자체에서도 뭐 어쨌든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얻어낸 것도 있으니까 주가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조금은 출렁일 거겠지만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투자 스토리, 회사의 투자 스토리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뭐 저점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당장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원대인데 6조까지 지금 목표를 두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뷰를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강석훈 PP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기본 펀더멘탈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우선 반도체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올해 이익 추정치는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상 영업이익이 당초 전망보다는 2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실적 정상화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고객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회복 구간에 있어서는 이 실적 상승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고 전압을 견디는 GAN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그 자체, 펀더멘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다른 입장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ER 기준으로 피어 대비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배 정도거든요. 낮기 때문에 저가 매수 입장에서도 사실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맞아 보입니다. 다만 오늘날 시장은 이 냉정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주가 상승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해당 섹터 내에서 주목받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테마 3개 정도가 있는데 CXL, 온디바이스, 칩넷 이런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장의 주목을 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지만은 아쉽게도 단기간에 주가의 동력은 좀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저점에서는 잡을만 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점에서 조금 들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우수할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충격을 계기로 좀 저점 매수를 해보셔야 되는데 가격대 자체는 대략 5만 원대 한 초반대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가 좀 출렁이는 구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빼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 내일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일부 매수해 보시고 좀 기다렸다가 박스권으로 좀 횡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8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지금 참여 기업들로 주목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 행사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을 시킨 바가 있어서 새해 기술 이전의 또 다른 주인공이 탄생할지 이 여부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기업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이제 신약, 그러니까 없던 것들, 없던 어떤 약이 갑자기 새롭게 나와서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신약 부분보다는 바이오 베터, 그러니까 DDS라든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물을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ADC 같은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항체를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 질병에 조금 더 잘 적용하게끔 만드는 표적을 좀 잘하게 하는 ADC 같은 어떤 기술력,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게 화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당뇨 관련이 열풍이었다면 올해는 알츠하이머가 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승인이 대기 중인 것도 있고 승인이 난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국내 이중항체 관련 주식인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ADC라든지 DDS 관련된 종목들이고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피플 바이오라든지 또 국내 아직 상장 정인 회사지만은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종목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기억나시면 그 종목 좀 업데이트 들어보고 JP모건 헬스케어를 이제 지금 좀 일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유럽 종양학회라던가 미국 암학회라던가 주요 행사들이 연이어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지금 차장님께서는 이제 좀 치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알츠하이머 쪽을 짚어주셨는데 PB님께서는 어떤 쪽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분기별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일정 좀 정리를 해서 들어볼까요? 그 트렌드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안과 밖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 밖에서는 금리 하락이 메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얘기는 앞에 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금리 하락기에는 이 사실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금을 좀 많이 빌리는 이 제약바이오들이 좀 이제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안에서의 테마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ADC, 알츠하이머 그리고 첨생법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츠하이머는 좀 이제 새로운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올랐던 종목은 앞에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은 뭐 NK맥스, 젠백스도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크게 먼저 올라줬다는 점도 사실 이 안에서의 트렌드 안에서의 하나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학회명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1월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이제 저기 CES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자제품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료기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말씀을 드리고 2월에는 이제 세계 인공지능학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AI 기반의 헬스케어 요게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4월에는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연구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기 임상 단계 항암제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6월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쪽에는 뭐 거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US, 바이오 미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는데 전체 질환 및 기술 대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아스코 그리고 아다라고 하는 곳이 나와서 항암제, 당뇨, 비만 중심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7월과 9월에도 각각 알츠하이머와 세계 폐암학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10월에는 2가지 유럽 종양학회와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에는 이제 SITC라고 해서 미국 면역 항암학회라고 해서 이 학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바이오는 앞으로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금리나 기대감에 이제 일정적으로 얼마나 바이오제약 모멘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은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을 보면 역시나 바이오제약에 다 지금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또 이렇게 매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사업권 매각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차장님? 앞서 이제 그 종목 종목 명이 생각났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는 아직 비상장인데 아리바이오가 국내에서는 아리바이오. 가장 앞서 있거든요. 사실 미국 쪽에서 3상을 진행을 하고 국내에서도 3상을 들어갔고요. 유럽에서도 3상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부형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데 아리바이오가 국내에서 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그 관련 종목이 이제 소룩스인데 아리바이오 지분을 한 25%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연일 점상 행진을 좀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 종목으로 좀 그런 게 있고 퓨처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치매 관련해서 소룩스. 알치매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진단하는 키트죠. 그래서 퓨처캔 네. 같은 경우도 좀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기존 제품들의 어떤 견조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병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습니다. 뭐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고 또 거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해지면서 그동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를 좀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네. 또 신규 제품들도 출시가 되면은 복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재무 안정성의 이제 마진 확대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셀트리온이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서정진 회장이 직접 메인 트랙의 발표자로 나섭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할지 저희가 기대되는 성과 어떤 거 있을까요, 비비님?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와줄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잘 모르고요.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이외에 세론이라고 하는 게 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주를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미 어떤 내용이 나오든 좋은 내용이 좀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주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이제 미리 올라줬습니다. 새로운 도전, 뭐 바라봐줄 이제 섹터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줄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세론이 나냐 안 나냐는 이제 향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으로 늘 이렇게 이슈가 뜨거웠는데 정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돌아와 줬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오는 12일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경계해야 되는 점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딱히 경계해야 될 점이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래 구조가 좀 단순화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좀 제고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투자라든지 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시장 규모를 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고 부정적인 내용들은 지금 당장에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런 기대감을 안고 그럼 셀트리온의 그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지 PP님께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뭐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26만 원까지 이제 제시 드립니다. 예. 네, 네, 26만 원의 있습니다. 목표가 네, 정리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짧게 해달라고 해서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 개선세 속에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강했습니다. 80만 원을 찍고 좀 내려왔는데 3.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차장님께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이 회사의 캐파 자체가 지금 월등하게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공장까지 24만 리터인데 5공장 완공되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른 어떤 규모,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ADC 관련돼서도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빠르게 그쪽 시장을 좀 선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건들을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옆으로 누우면서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극복해내서 다시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계기를 다 만들어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1년 8월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섰다가 흘러내린 채로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영광이 돌아오나 싶은데 이번에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8년 연속 JP모건으로 초청을 받았고 메인 트랙 발표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초격차 CDMO 관련 이슈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쪽 성장성 어떻게 보세요? 예, 그 CDMO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ADC 관련해서 대신 만들어줄 곳을 CDMO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5공장 착공 시점이 앞당겨질 정도로 이미 수주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ADC 쪽에 이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에임드 바이오 이쪽에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생산 시설도 이쪽으로 이미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주목하신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에서 이제 CDMO라는 측면에 있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 밑에서 이미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을 통해서 좀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 좀 수익권을 내고 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과 삼바 중에서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롱런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장시영 차장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볼까요? 일단 장기 이평선을 다 뚫어놨습니다. 200일선을 다 뚫어놓고 하향 추세를 마치고 지금 상향 추세로 다시 올라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추세 전환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저는 90만 원 정도를 좀 보고 싶고요. 추가적인 어떤 실적 변동이라든지 경쟁사들의 상황 그리고 수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목표가라든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셨고 1차로 9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오셈과 DB하이텍,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며 전략도 변동될 수 있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부품주인 SM백셀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주인 KC그린홀딩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외국인 기관 매수 속에 2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평화산업도 시간외에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3%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원익큐브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정치 테마주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변동성 보이다 2%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드팩토도 살펴볼까요? 미 FDA로부터 벡토서팁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선익시스템도 5% 강세 보이면서 33,0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THN, CI테크가 1% 내외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메타랩스 그리고 크라운 혜택홀딩스 역시 1% 정도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근당은 오늘 바이오주 강세 속에 약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엔젤 산업주죠. 외국인 순매수 속에 오늘 10% 급등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에너지 이어가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최초로 항공 추진 모터를 독자 개발에 성공한 우수 AMS 장중 8%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1%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새해 첫 종목이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한국공항, 강석훈 PB 태경케미컬, 장시영 차장 ABL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한국공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라이징 포인트로 리오프닝주를 만약에 보신다면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 만약에 보신다. 한 줄이 걸리는데 봐야 되는 건가요? 혹시 보신다면인 건가요? 사실 이거 말고도 할 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신다면 오늘 좀 재밌는 흐름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재미있는 흐름 궁금한데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매년 1월이 항상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능으로 치면 이제 고3 때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해 수능 성적이다라고 엄청 겁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증시에서는 거의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매년 1월에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섹터는 그해 시장 벤치마크 수익률을 웬만하면 상회를 해요. 이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이제 1월에 상승률이 상위 한 1위 내지 2위 정도 되는 그런 sek터는 그러면 이제 상반기엔 웬만하면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한국공항은 지금 이제 섹터 자체로 본다면 이제 항공 그쪽이다 보니까 섹터가 큰 섹터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면 1월에 좀 52주 신고가가 난 종목들은 그해 정도는 그래도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갖고 와봤는데 네. 오늘 IT 쪽이 정말 강했고 셀트리온이 정말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강한 종목은 대다수 한 해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그죠. 한국공항이 스스로 좀 강했다. 네. 자, 그러면은 전략과 함께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친숙한데 은근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산 이제 항공기의 지상조업이나 급유, 견인, 유도, 화물조업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거기서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력 이제 그 운영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이제 전체 매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항공기 운항 자체가 늘어난다면 한국 공항의 매출이 그대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는 제주항공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대한항공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뭐가 많이 나간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항공기 자체가 공항을 통해서 뜬다면
그러면 무조건 이제 한국공항은 먹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이제 양사가 보유한 지상 조업사죠. 뭐 한국공항이랑 아시아나 에어포트 얘네도 합병이 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될 경우엔 지상 조업 시장률 자체가 80% 이상 점유하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시가총액이 1,600억이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는데 한 1,630억 정도. 근데 동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300억이에요. 그러면 1,600억에서 1,300억 빼고 300억 정도가 이제 사업 이익인데 동사가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연간으로 한 150억, 160억 정도 이익을 본 회사거든요. 네. 그럼 사업 가치만으로 지금 멀티플이 2배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1,000억 이상이라서 그건 아예 논외로 한다 쳐도 이 정도의 저평가 종목을 그래 심지어 52주 신고가를 심지어 1월 첫 거래일에 했다? 이 정도는 좀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전략은 어디까지 보세요? 전략은 그래서 한 전고점 한 6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말씀드리지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저라면 그냥 HBM, 뭐 CXL 이런 되게 핫한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트폴리오에 리오프닝 종목을 하나 좀 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땡땡 항공, 땡땡 뭐 여행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분화된 쪽보다는 그냥 그거보다는 항공사다. 차라리 이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니까 네. 지금 동산 가치도 우수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6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고 지금 이제 핫한 종목이라고 일컬어 주신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PB께서 이제 태경케미컬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태경케미컬의 라이징 포인트 첫 번째는 탄탄한 기존 전방 시장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 시장의 쪽에 수요 증가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태경케미컬이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보세요? 예, 첫 번째로 탄탄한 기존의 전방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선사나 신성식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 기업 자체가 액체 탄산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인 액체 탄산의 주 수요처는 이 조선사와 신선식품 빙과 시장인데요. 이 중 특히 최대 수요처가 배를 지는 과정에서 용접용으로 쓰게 됩니다. 조선 쪽 매출액도 전체의 25% 정도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전체 발주량의 3대 중 1대가 한국 쪽으로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 선박 기준으로 배를 짓는 기간이 2년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액체 탄산 수요는 크게 성장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신선식품은 팬데믹 이후 계속 성장하는 중이거든요. 온라인 식품 쪽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액체 탄산 판가는 킬로당 282원에서 305원 그리고 339원 작년에 339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장 동력이 강한 시장인 반도체와 수소 시장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세정 과정에서 이 탄산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공급처가 많이 늘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완전하게 모든 생산 실업이 돌아가게 되면은 막강한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태경케미칼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와 IT 시장에서도 탄산가스에 또 이렇게 실적적인 성장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서 좀 가격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말씀드리고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엔 신사업에서의 발생할 매출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률도 작년 기준 17% 정도였지만 올해부터 30% 가까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매수가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는 제약바이오에서 ABL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라이징 포인트 어떤 점 봐야 될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중광체 플랫폼이 현재 계속 진화 중이다라는 점을 라이징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얼마나 좀 성장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ABL 111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랩바디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랩바디 플랫폼이 있는데 그랩바디 T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면역 항암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L 111 같은 경우에 그래서 T 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그런 항암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이제 발표한 중간 결과에서 임상 1상 결과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경쟁사들의 어떤 약들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대비해서 효능이라든지 부작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부작용도 적고 효능은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 그리고 ABL 301이라 그래서 그랩바디 B 플랫폼인데 앞서 말씀드린 치매 관련된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노피가 1조 3천억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해갔고요.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BB라 해서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대부분의 어떤 뇌혈관이 관련된 어떤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BBB 장벽을 넘지 못하는데 이 ABL 바이오의 플랫폼을 쓰게 되면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좀 더 나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입증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사실은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이 좀 개화가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중항체 플랫폼 신약 개발 기업인데 주요 파이프라인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시장에서 조금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짚어주신 알츠하이머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ABL 바이오는 어디까지 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은 저는 오늘 사실은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와서 오늘 이 밑꼬리에 좀 매수를 했으면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 추세는 좀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 한 24,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인 35,000원 수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를 뚫고 더 간다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5일선 대응을 하는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35,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한중현 파트너의 한국공항, 강석훈 PB의 태경케미컬, 장시영 차장의 ABL 바이오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소식에 테마주가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오늘 17%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8% 상승하고 있고요. 4위는 더구전자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생산업체로 2차 전지 부품과 확장현실, XR 등으로의 매출 다변화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순매수로 3거래 연속 급등세 연출 중인데요.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볼까요? 3위는 선익시스템이 차지했습니다. OLED 증착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내년 상반기 매출 성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도 한데요. 7% 양봉 그려내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상승을 주고 있고요. 2위는 매드팩토입니다. 미국 FDA로부터 벡토서팁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9.9%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원익큐브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큰 변동성 보이다 2%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7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5위 에이텍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정치인 테마주의 널뛰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시간에서도 에이텍 등 정치인 테마주들의 거래량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1시 이후 급 반등 후 17%대 상승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3% 가깝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현 시점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전략 세워갈까요? 제가 12월에도 한번 말씀을 12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텍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해 첫날이니까 첫 거래일이니까 좀 마음을 좀 다잡고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4월이 이제 총선이 있죠. 그 전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되게 좀 많이 들썩이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추세적인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아마 정말 극히 드물 겁니다. 그 종목들이 우리가 고를 종목이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치 테마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라. 특히나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강세 보인 섹터를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2월부터 대응을 해도 그 해에 좀
좀 주식 농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극적인 정치 테마까지는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경고성으로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티웨이 항공 살펴볼까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서 해외를 오가는 승객이 연간 기준으로 대형 항공사 국제선 이용객 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라이징스탁에서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가져오셨는데 올해 의미 있는 성장 변화 기대해봐도 좋을지 반등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의미 있는 성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의미 있는 성장의 변화는 작년에 다 나왔습니다. 그 이제 티웨이 항공 말고도 뭐 제주항공, 뭐 진에어, 에어부산 모두 거의 감동적인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거의 3-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YOY 기준으로 다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모두가 다 몰라야 좀 의미 있는 그런 정보일 텐데 모두가 다 아는 정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좀 이게 좀 식상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동남아나 일본 같은 이제 단거리 중심 여행 수요 회복으로 뭐 이용자가 몰린 영향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티웨이 항공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일본 항으로는 이제 제주항공이 좀 이제 노출이 크고요. 뭐 이런 것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 만약에 나는 이제 리오프닝 쪽을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한국공항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등 지금 밸류에이션들이 좀 편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한국공항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보신다면 한국공항을 보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도 섹터는 분명 IT, 특히 CXL, HBM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이기 때문에 좀 무게를 조금 이쪽으로 좀 주도 섹터로 조금 더 두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쪽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LCC 항공주보다는 오늘 라이징스탁으로 제시해 주신 한국공항 밸류 매력도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이어서 하이브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 4사 중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인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 봐도 좋을까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엄청 탄력적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뭐 벤치마크 이상의 비중을 오버웨이트로 갖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벤치마크 비중보다는 조금 낮게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음반 수출이 굉장히 꽤 괜찮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지지부진했던 게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익이 좋은 건 이제 다들 알겠어요. 근데 멀티플 그냥 즉 기대감이 옛날만큼 좋은가 좀 뭐 BTS, 뉴진스 그때 초창기 때만큼 좋은가 그걸 하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엔터 쪽은 좀 오버웨이트 정도의 비중 그건 조금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비중은 크게 실지 않는 전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룡의 해 첫 거래일입니다. 세계 증시 어땠는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했지만 중화권 증시 먹구름 가득해 보입니다. 상해지수가 0.4% 하락을 했고요. 선전과 항생지수가 1% 넘는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그중 주목할 점은 경기 침체를 언급하면서 올해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혹시 추가로 발표되는 부양책이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전월비 0.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신규 주문 지수나 원자재 재고 지수 등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제조업 경기 위축 우려가 조성됐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체크합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17,0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4년엔 국내외로 메가 이벤트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이번 달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다보스 포럼들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의 대선, 우리나라의 총선, 대만의 총통선거 등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올 한 해도 우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새해 첫 거래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을 하시면 내용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